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식품 또 음료 기업이죠. 펩시코의 가장 최근 재무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레이즈 과자 그리고 펩시콜라를 만드는 바로 이 회사 펩시코 말이죠. 지난 분기에 실제로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3분기 성적표부터 딱 열어보고요.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잘 나가는 시장과 고전하는 시장, 이 두 시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CEO의 비책은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3분기 성적표의 헤드라인 숫자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숫자들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순 매출 2.6% 성장.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11%나 뚝 떨어졌거든요. 아니,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정 방법. 이 헷갈리는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바로 갭 실적과 핵심 실적,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선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공식 재무 보고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일회성 이벤트나 특별 비용 같은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포함시킵니다. 뭐랄까, 축구 경기에서 반칙이나 자책골까지 전부 기록한 공식 최종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반면에 핵심 실적 또는 유기적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비갭, 즉 비공식적인 수치인데요. 환율 변동이나 기업 인수합병처럼 딱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그런 이벤트들을 싹 걷어내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체력, 그러니까 꾸준한 실력이 어떤지를 보려는 거죠. 페널티킥이나 퇴장 같은 돌발 변수를 빼고 순수하게 팀의 경기력만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공식 기록인 갭 기준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0센트. 그런데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한 핵심 실력으로 보면 2달러 29센트예요. 어때요?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함께 봐야만 펩시코의 진짜 수익성이 어떤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시장 이야기. 이번 펩시코 실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미 시장은 고전했고 해외 시장에서는 활활 날았다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바로 보입니다. 펩시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식품 사업부, 여기가 매출이 3%나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EMEA 지역은 보세요. 5.5%나 성장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4% 성장했고요. 이건 뭐 안방에서는 고전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둔 셈이죠. 이 막대 그래프는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에 북미 식품 사업은 마이너스 3%로 푹 꺼져 있는데 오른쪽에 EMEA 지역은 플러스 5.5%로 쭉 솟아있죠. 바로 이게 이번 분기 펩시코 실적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펩시코는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순서, CEO의 게임 플랜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몬 라과르타 CEO가 내놓은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용 구조를 공격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더 잘 벌고 씀씀이는 확 줄이겠다. 바로 이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이 큰 그림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계속해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아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꿔나가겠다. 둘째, 소비자들이 직업을 열 만한 합리적인 가격과 패키지를 더 날카롭게 다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의 비용 구조를 싹 뜯어 고쳐서 군사를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펩시코가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밝힌 2025년 전체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펩시코가 내놓은 2025년 연간 전망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기적 매출은 한 자릿수 초반, 그러니까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 주당 순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에게는 약 8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한 전략으로 충분히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펩시코의 실적을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이 든든하게 성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펩시코가 새로 꺼내든 이 비용 절감과 혁신이라는 카드가 그들의 심장부인 북미 시장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펩시코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